그 임동수 공원 그 용성 도사님과의 깊은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짓냐고 한다면은 용성 도사님이 14살 때 그 백두대간 중심지 장안사나 중림촌 그때 남은 그 중림촌의 집에서 번암 서당을 흔히 이제 마치고 말입니다. 마치고 이제 음력 10월 보름에 꿈을 꾸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마를 만지시고 손을 잡으면서 너는 출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어찌나 그냥 기쁘든지 걸음걸음이 그냥 남은 용천사 결혼상정 덕밀함에 가서 법당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어젯밤에 보던 그 부처님 꿈에 보던 부처님이요. 깜짝 놀라서 이제 뒷걸음질 해가지고 마당에 나오니까 노승이 비긋이 웃으면서 백시 동자가 왔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스님이 백시라고 부르면서 백시 동자가 왔냐고 하면서 또 깜짝 놀라니까 나 따라오니라 해가지고 그 덕밀함 은적당 조실방에 가셔가지고 내가 어제 밤에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의 꿈을 꿨는데 역대 전등 제1세 마하가섭존자로부터 쭉 하니 석가일의 부처법 제67세 환성지연사까지 67세의 그 전등을 거느리고 행거를 하시는데 끝한머리 백지 동자가 그 환성지연조사 손을 잡으면서 지연아 내 놈은 내 전생이구나 이러니까 그냥 그 해물 화상이 막 귀를 기울단 말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석가일의 부처법 제67세 환성 지안사는 백시 동자야 내 놈은 내 후신이구나. 그래 다시 그냥 그 귀를 기울여서 그 다음 말을 들으려 나오니까 그냥 먼 데에서 쾅 범종 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깼다. 그 보던 얼굴이 너 백시 동자. 그래서 백시 동자를 알았다. 그렇게 이제 이게 되어서 너는 선세의 도인이고 환성지안조사의 순교 오신 어른의 후신이기 때문에 계단을 밟지 말고 무슨 뭐 삼위관이 무슨 바로 그냥 남무 일승언교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이 해탈경계 보현행원 부음 보현보살 십종대원제 경제불원으로부터 이제 보계회양원 이렇게 이제 십종대원 하는 순간에 숙명지가 열려. 숙명지 과거세를 아는 그 지혜가 탁 열려버려. 그러니까 전세에 내가 환성지안의 후신이라는 것을 이 해월 화상이 말씀했지만은 내가 알게 되었다. 환성지안조사의 전신은 통일신라 마렵의 옥룡자 도선국사의 그 스승님이신 석가일의 부처법 제37세 채공 해철 조사이고 해철 조사님은 그 전신이 석가일의 부처법 제28세 보리달마 존자이고 보리달마 존자의 전신은 석가일의 부처법 제1세 마하가섭 존자임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용성 조사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끊어진 불타 조사 그 부처님의 정법 안장이 석가열의 부처법 제67세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끊어진 그 석가열의 부처법을 계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용성 진종 조사님께서는 영산 당시로부터 이 부처님의 그 정법 안장이 미륵전 열애부로 용화 해상에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위대한 선지식인과 동시에 또 이 우리나라가 38일 동방목, 동북간방, 소년 형국, 해동 대한민국을 진리의 조국으로 형성을 해서 5대양 6대주인 그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성부리는 짓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선지식이십니다. 용성 조사님께서 이제 그 남원 지리산 용천사 그 덕미람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 송월당 해월 화상에게 출가를 하셨는데 송월당 해월 화상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덕미람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계신 때였습니다. 해월 화상님은 교령산성에 그 귀양살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본사인 그 지리산 실상사에 이제 에서 본사에 가갖고 식량을 타오는 그런 부시를 해가지고는 그 임상학 공의 집에 가갖고 식량도 타오고 경비도 타오고 호법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한 열흘씩 있고 한 20일은 남은 덕미람에 계시고 한 10일은 운봉에 가서 이제 임상학공 박씨 부인 집에서 계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백행자 백용성 조사 백행자를 데리고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자는 이제 가시갖고 백행자 갑자생 백행자 문안드립니다 한데 그냥 그 소리가 그냥 그 옥을 불리는 그 아름다운 그 찬 그런 그 도인의 목소리를 그냥 박씨 부인이 아주 감탄해가지고 그러신가 을축생 그대는 갑자생 14살짜리고 우리 아들은 을축생 13살짜리 임동수가 사랑채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지내라 해가지고 그 13살짜리 임동수와 14살짜리 백용성 조사가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쭉 한 것이 일평생의 후원자가 되고 임동수는 이제 용성조사 일평생의 후원자가 되고 그러한 인연을 지어가지고 인연을 짓고 또 그 박씨 정조 어머님은 만석 거부의 따님으로서 그 뒷받침을 다 하고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임상학공이 이제 너는 그 문신이 되지 말고 무신이 되어서 훈인이 되어 가지고 한 30만 명 양성하는 그런 대장이 되도록 하라 해가지고는 진위대 참의가 됩니다. 진위대 참의 이제 군대 이름이요. 진위대 참의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포부를 한 30만의 그 군인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진위대 대장이 내가 내 생일이 내일이니까 몇 사람 초청을 했으니까 너도 임참의도 역시 이제 참여하라. 그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위대 그 진위대 대장의 직접된 그 신재왕공호 따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임참의를 보고는 그냥 상사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진위대 그 대장이 하는 소리가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까 우리 임동수 공이 하신 말씀이 나는 운봉 박영집 3만석 군의 그러한 그 부호의 따님과 혼인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국 대신하고, 민영소 보국 대신하고, 임상학공이 이제 그 한양에 오셔가지고, 그 고종 황제에게 호소했더니, 고종 황제께서 이제 언명을 내려요. 이 박정, 그게 임동수 부인, 우리 증조 할머니가 박정이거든요. 박정은 임동수의 좌부인이 되고, 신재환 공후 찬영은 우부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들이 첩이 아니고 우부인이 돼가지고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진위대 참의의 직을 놔버리고 이제 음봉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30만 뭐 대군 그 양성은 다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원도사가 하신 말씀이요. 나 다영수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박씨 부인과 신씨 부인이 형제 일을 맺고, 박씨 부인에게 말하기를 아들, 딸을 낳더라도 내 이름 빼고 전부 박씨 부인의 이름을 하자.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신씨 부인의 증조 할머니는 이름 빼고 전부 다 그 박씨 부인의 아들이 딸이 되었건 신씨 부인의 딸이 되었건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하고 일평생을 이제 전부 다 증조 어머님과 증조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이제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성 조사님하고 임동수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대한제국 순종 융이 1년, 2년, 양년 기간에 9천석을, 그러니까 이제 임동수 공후 만석에서 3천석 띄고, 박정 증조모님 만석에서 3천석 띄고, 박봉주 할아버지의 만석에서 3천석을 9천석을 가지고 이제 그 대한민국 수립의 기반을 세우시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그 2년 후 순종 융이 4년에 한일합방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증조 부모님은 대한 제국 멸망 이후 대한민국 수립의 대공덕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철생 임철호 애국사 아버지는 용성 도사님의 마을상자라는 것은 이제 제가 제자란 말이죠. 마을상자가 되어서 너는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승려가 될 수가 없지만은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은 현철한 아들을 낳아서 나의 법손이 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법명을 밝을 철자, 날생자, 밝고 현철한 아들을 낳아서 바쳐라. 그래서 철생이요. 법명이 철생. 그래서 이제 이 불신 동원법사는 어른들의 그러한 명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리라 하면 이제 저리라 하면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용성 도사님은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일평생을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전주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형무소 생활을 하는데 용성 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을 항상 면회해서 뭐 이제 선문 차려오니 육조 단계이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그 불교 공부할 수 있고 좌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서 이제 일평생. 그리고 또 이제 윤봉길 매헌 윤봉길 의사와 이제 철생 임표로 애국사에게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삼복이 5개를 주면서 윤봉길 매헌 너는 의분이 가득 찬 대장부다.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순국해라 하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는 현철한 아들을 낳아서 나의 법을 잇도록 법손이 되게 하라. 그러한 분이고 우리 어머님은 이제 아주 최진사의 손녀로서 아주 그 현모 양처로서 그 이제 시분모 조분모 남편을 뒷받침해서 독립운동 후원을 일평생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화공에서 바자선을 타고 오면서 칠불통계 그러니까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악업을 짓지를 말고 많은 선업을 받들어 행하면서 저절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노래를 막 그냥 목청이 합선 막 그냥 원어 제약막작 중선봉양 자전기 시집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 말로 매기서 일락서산에 해 떨어진다듯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시제불교 모든 악업을 짓지를 말아라. 많은 선업을 받들어 행하라. 저절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고단하면 잠자듯이 바람이 불면 구름 가듯이 저절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을 그냥 증조부모, 조부모, 어머니, 그냥 머슴들 전 가족이 다 함께 해서 그 노래를 계속 불러.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3살짜리, 4살짜리를 이제 덕순이라고 나를 업어서 하는 그 처녀가 있는데, 중선보행 자전기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악업을 짓지를 말고 많은 선업을 받들어 행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천냥 운봉 사람들이 다 해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좌우명이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남 큰 스님께서 용성이 너를 윤집걸 중에 대방광을 화엄경이라 윤하라고 했다. 나 성은 숙부림자 임가고 이름이 윤한데 윤집걸 중에 대방광불 화엄경이요. 윤집걸 중 대방광불 화엄경. 그게 중심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주인공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빛난다 그 말이에요. 주인공을 잡아야 빛난다. 그래서 진실로 주인공을 잡아라. 그래야 빛난다. 그래서 윤집걸중 진실로 윤자 빛나라자. 진실로 윤자는 윤집걸중이고 빛나라자는 대방광 화엄경이고 그래서 이제 윤하 옳시다. 불심. 마음으로 지어서, 마음에 의해서 성불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불이 되고, 마음에 의해서 보살이 되고, 연각이 되고, 성문이 되고, 사람이 되고, 아수라가 되고, 축생이 되고, 아기가 되고, 지옥이 된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그리고 불교의 문명화. 불심.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마음으로서 성불하는데 그 마음으로서 지옥도 되고 십법계. 그게 십법계의 이제 불보살 연각 성무원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학이죠. 이 십법계의 성품을 관할지어다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지음받아 그 말이에요. 이제 불로부터 십법계의 모든 존재가 마음으로 지었다. 그래서 불심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길도자 그럴 문자는 불도의 문명화를 하라. 불도의 문명화를 시켜라. 부처님의 명호가 1만 불명경 가운데에서 현재 1천급, 과거 장엄급 1천급, 현재 현급 1천급, 미래 성수급 1천급, 그 다음에 시방 1500불, 5500 불명
신주 제장 멸제경에서 5,500 불명호. 그 5,500 불명호 가운데에서 나무 연부제향 열애불이 계십니다. 연부제향. 열애불이 계시는데 그 연부제향 열애불은 이 연부제가 사바세계 처사천하 남선부주를 연부제라고 그래요. 그 연부제에 이 사바세계 5대양 6대주에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열향을 이렇게 품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인즉 12살 때 나의 상자 겸 수법제자인 동원 완규조사를 은사로 하고 장성 백암산 백양사 조실 마남 종원 대종사님을 기사로 해서 받아라 했는데 그때 동원조사님 참여하셨는데 백양사 스님인 줄 알았죠. 이게 은사인지 모르고 그냥 은사는 이제 용성조사의 상자 겸 제자 이제 동원완규조사 했는데 그 동원완규조사라고 했는데 나타나서 나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거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백양사 마남 스님의 밑에 있는 신분 없는 스님인가 보다 했는데 이 양반이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오는 거 이제 계속해서 27살까지 그 이제 12살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6년 동안을 다니는 거요. 다니면서 이제 뭐 초발심 자경문이 이렇고 천문 경운이 이렇고 삼위 유리가 이렇고 서장 도서 선여 저려가 이렇고 무슨 그거 가지고 이것이 나 할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무리가 나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26살 때 백양사에 이제 있는데 가인 김병록 선생이라고 우리 초대 대법원장 지내신 어른이 우리 할아버지 친구요.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사은 임동수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야야 일본에게 패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섬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는가 알아야 안 되겠냐. 네가 유학을 가라 한 게로 아버지 나는 16살 살 때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는 내년에 법받으러 가라. 그렇게 하고 결도를 하고 나는 이제 법을 받아가지고 27살까지 법 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동원조사님이 너는 12살 때 삼위기 받아갖고 방학 때 절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전주에 있다가 순창에 있다가 운봉에 있다가 돌아다니고 하고 뭐 시조 배운다고 말이여 정경태를 만났다가 말이여 문선명이를 만났다가 말이여 온갖 지경들 다 하여 지금 말이야. 근데 문선명도 다 친하죠. 대화하고 말이여 이렇게 못 해야 자 못 가! 그래, 송민수한테 관대, 27살까지는 말이요.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우리 고모가 있다가, 그래도 대학 문턱은 다녀야 안 되겠냐. 그래도 대학 문턱은 가야 안 되겠냐. 우리 어머니 하는 소리요. 그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그 대학 문턱은 가야 안 되겠냐. 서울대학 문턱은 가야 안 되겠냐. 그때 청강생이랑 있어. 청강생 제도가 있어서 지금 없었지만은,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 심리학과 청강생으로 들어갔어. 그 우리 공호부가 당공호부가 서명원 박사라고 서대문에 독립문을 세우신 서대필 박사의 재종손자요. 서명원 박사라고 유명하지. 미국의 피버드 대학에서 교육학위 박사요. 교육학위 박사. 세 번째요. 세 번째 받은 교육학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헐길이에요. 공호부. 그 심리학 개론을 보면서 급하게 하고 아주 쓰고 그러는데 그 심리학 개론 나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요. 읽어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요. 이 원전이
수능엄경에 나온 에서 언제 있다 이것이 말이요. 이제 그래요. 그래요. 우리 고모가 오덴바야 굉장한 인물이요. 우리 고모 알지 않습니까? 제 친구거든요. 우리 고모가 전북여고 동창회 회장이요. 굉장한 인물이요. 그런데 우리 이 고모가 여보, 당신 혼자만 수능연명 강의 듣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심리학 교수를 동원해가지고 한 3, 40명 동원해가지고 내가 수능연명 강의를 했어. 그러니까 3일 동안 청강생하고 심리학 교수들이 전부 했던 제자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버린 것이지. 예, 서역 인도의 윤맥도 정부반장도 끊어져 버렸고, 동토 중국의 윤맥도 끊어져 버렸는데, 고심율사 윤맥으로서 서상계를 이었고, 또 해동 한국의 그 윤맥도 끊어졌는데, 하동 지리산에 칠부람이 있습니다. 그 하동 칠부람에 계시는 금담 큰 스님께서 그 상좌인 대은을 불러가지고 이 조선불교가 물론 정부반장도 이제 끊어져 버렸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또 윤맥도 끊어져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 서상계를 잇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은 스님이 은사 스님의 금담 스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같이 이제 그 지리산 칠불암에서 성심성의껏 이제 율맥 계승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 율맥 그 서상수계가 그 금담 큰 스님한테 간 게 아니고 그 상좌 대은에게 딱 간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읽는 데 따라서는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불교 정흥률, 해동 율맥으로서는 이제 초조가 그 상좌인 대은율사, 이렇게 조선불교 정흥률, 해동 율맥 계승, 서상숙의 제일 초조, 대은율사, 제2조 금담율사, 3조 초이율사, 4조 범해율사, 5조 선공율사, 6조가 용성율사, 7조가 이제 동원율사, 동산율사, 고암율사, 자운율사 등등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아본사 석가모니 열애 불세존의 영산 당시에 정부반장 수불부촉이 서역 인도의 정부반장 28대 전등이고, 또 동토 중국이 정부반장 28대 전등이고, 해동 한국이 그 정부반장 11대 전등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성 지안 조사가 그 조선 왕조는 승유 억불 정책이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 제21대 영조대왕 5년에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 순교를 하시게 되어가지고 이제 석가열의 부촉법은 쉬어져 버리고 문밝은 조선 승려들이 저쪽에 금산에 있는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참 석가열의 부촉법은 못되었다 하더라도 석가열의 계대법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논의가 되었는데 이제 이 석가열의
이 부처 계대법으로 이어져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이제 되어서 석가열의 부처 계대법으로서 7대가 내려가는데 용성조사 진종조사님께서 그 석가열의 부처법 제67세 환성지안조사의 그 후신으로서 용성 진종 조사님께서 석가열의 부처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처계대법 제74세 나무 행준대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신라 천년고도 경주 남산중 고유산 천룡사지에서 만나게 되어서 거기에서 그 법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성지안조사의 후신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석가열의 부처법 제68세가 되시고 또 석가열의 부처계대법 제74세 나무 행준대사의 법을 이었기 때문에 석가열의 부처계대법 제75세 용성 진종조사님으로 등단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성 조사님이 이제 이 석가열의 부처계대법으로 7대로 내려와 가지고 교량 3대 이렇게 뇌물을 건너자고 한다면은 다리가 하셔야 되니까 제1교량은 석가열의 부처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처계대법 제75세 용성 진종사 두 번째 교량은 석가열의 부처법 제69세 석가열의 부처계대법 제76세 통헌 완교사 세 번째 교량은 석가열의 부처법 제70세 석가열의 부처계대법 제77세 불심통법사 이 3대 교량의 다리를 건너서 가는데 석가열의 부처계대법 제78세 79세 80세 81세 82세 83세 석가열의 부처계대법 84세로서 종교를 짓고 그 다음은 석가열의 부처법으로 석가열의 부처법 제85세로서 제불제전보살 마하살님이 선지식으로 화해를 해가지고 오시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행을 잘 해가지고 법을 받아가지고 저부반장이 계승해가지고 저 미륵전 열애부로 용화회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교량 3대 제1교량 용성 진종조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초대 국무총리의 이동희 애국지사, 초대 이제 국무총리의 비서의 청늘 이강문 애국지사, 이강문 애국지사가 이제 강복회 회장이 되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가고 그대의 증조 할아버지가 들고 용성공도사가 들어서 이렇게 구천석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강복회 회장님이 대통령을 만나고 또 국가보훈처장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해서 여기 법인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운동가 백영성도사 기념사업회를 만들어가지고 초대 이사장의 그 강복회 사무총장 효암 유흥수 애국지사를 우리가 초대를 하니까 내 매대가 들어서 이제 내 누동생 매대가 들어서 이 도무슨 뒷받침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초대 이사장을 하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양반 후임으로 이제 이 김상두 장수 군수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 양반을 하자 하고 또 김상두 군수가 돌아가신 바람에 이제 그러면 법륜 스님을 제3대 사장 하자 해가지고 해서
그 법륜 스님이 또 돈도 만들고 장수 군에서 군비, 국가 전라북도 도비, 또 국가 국비 이렇게 해서 한 50억 가지고 지금 이제 용성도사님의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기념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